네, 안녕하세요. 이지훈 강사입니다. 강의 슬라이드부터 우선 공유해 드릴게요. 자, 3판이랑 2판을 같이 볼 수 있게 강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신규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오늘 이제 10장에 대해서 4주간 함께 강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인데 원래는 척추 파트가 9장도 있고요. 11장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독이라고 하는 요 강의를 제가 작년이죠. 2021년 8월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장, 그리고 3장, 4장, 5장, 숄더까지 해서 8월부터 쭉 다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1, 2월에 9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들어가는 겁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구성원분들이 재등록하신 분들이 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쭉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뭐 3장, 4장 부근에서 부터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재등록해서 같이 오시는 분들이 한 80% 되고요. 한 20% 정도는 처음 등록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5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식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재등록하신 분들은 항상 좀 들어왔던 얘기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신규이신 분들은 좀 잘 경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장까지 진행이 될 때까지 함께 하셨던 분들은 9장과 10장은 사실 굉장히 밀접해요. 9장은 관절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9장은 관절, 영어로 그냥 쓸게요. 조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이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10장은 근육에 대해서 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요 관절과 근육을 함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신규로 들어와서 지금 10장부터 시작해도 제가 이해는 할 수 있게 강의는 할 텐데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강의가 되냐면 9장에 보면 요런 내용이 있죠. 요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육은 요렇게 기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관절면의 기울기가 시상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9장의 내용이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규 등록하신 분들은 복습하실 때 9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매칭해서 필기를 하시도록 그렇게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11장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장은 한번 회독할 때는 제가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은 챕터 12부터 13, 14, 15 이 순서대로 갈 겁니다. 12장은 힙 조인트이고요. 니, 앵클, 게이트까지 이렇게 해서 우선 1차적으로 한번 돌리는 걸 할 계획이에요.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챕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제가 뉴만 강독을 하면서 항상 강조를 하는 점은 보통 목차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그냥 별 의미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뉴만을 제가 오랫동안 보니까 저도 한 5번째까지 이렇게 돌려볼 때쯤에는 머릿속에 그렇게 남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목차에 대한 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려고 그러면 시험은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굽힘과 펴물 할 때 뭐 롤링 글라이딩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런 거는 그래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말하는 머릿속에 있다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척추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내용은 아는데 그게 어디에 속하는지는 사실 모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그냥 1장으로 돌아가서라도 롤링 글라이딩을 다 알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롤링 글라이딩 법칙. 근데 그게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부터 어디긴 어디야. 그냥 롤링 글라이딩은 롤링 글라이딩이지. 이러면 한번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운동 형상학인데 어디지? 이 정도만 가도 저는 혼자서 공부를 하신 걸로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운동 형상학도 뼈 운동 형상학과 관절 운동 형상학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관절 운동 형상학이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1장에 들어갈 건데 여기 1장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여기에 또 가지가 뻗치듯이 이렇게 챕터들이 구성되어 있는 구성인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목차로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릴 테니까 우리 책이 뉴만 책이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쓰신 책이라 좀 불친절해요. 저희같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불친절하거든요. 번호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번호를 제가 매기면 그거에 맞게 목차들도 같이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처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주목을 해주세요. 강의는 3판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나 문장이나 구성 순서는 3판 위주로 갈 거고요. 2판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판과 3판이 약간 차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언급을 하긴 하는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언급을 하면서 강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PT에 다른 내용들을 제가 좀 주석으로 달아놓긴 했지만 혹시라도 제가 강의하면서 강의 준비를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2판 가지신 분들, 특히나 2판 가지신 분들은 이거 지금 강사님 페이지가 다른데요? 혹은 이 내용은 없는데요? 갑자기 요 그림은 저희한테 없는데요? 오타가 있는데요? 이런 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 짜잘한 조사 같은 거 있죠. 은는이가 이런 짜잘한 조사 이런 게 다른 거는 생략을 할 수 있다는 점 2판 가지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줌에 녹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게요. 인트로덕션부터 좀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뼈대의 고락과 관절학은 9장에서 잘 다루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페이지는 430페이지인데 이건 3판 기준이고요. 2판은 페이지가 조금씩 다를 거라는 거 감안을 해주세요. 2판과 3판에 다른 내용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놔요. 2판은 지금 이게 3판의 문장인 거예요. 3판. 요거는 지금 3판의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2판 같은 경우에는 고락이라는 거를 고락적 성분으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관절학도 관절학적 성분들. 2판 가지신 분들은 요 주석을 좀 유념 있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3판 가지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여기 있는 문장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뭔가 다른 내용, 2판과 3판이 다른 내용이 나오면 제가 이런 식으로 별표 2개에 달아서 2판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원서 자체에서 변경이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시를 할 테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장에서는 몸통뼈대 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근육들과 관절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9장은 관절학이랑 고락을 위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위주로 본 거고요. 10장, 우리가 이제부터 볼 10장은 근육과 관절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사실은 근육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 뼈에 붙어 있고 뼈와 뼈를 움직이게 만들면 관절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근육과 관절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10장은 근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파트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육은 자세를 조절을 하고요. 근육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세 조절하고 몸통뼈대를 안정화시킨다. 몸통뼈대라는 단어가 어려우시면 그냥 이거 척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척추라고 인식하셔도 됩니다. 척추를 안정화시킨다 라는 거. 그리고 척수와 속 장기들을 보호한다. 척수 같은 경우에는 척추뼈 자체가 1차적으로 보호하고 있긴 한데 거기에 이제 근육들이 이제 많이 쌓여져 있죠. 이제 우리가 4주 동안 하나하나 볼 텐데 그 근육이 겹으로 되어서 속 장기들을 보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생리적 기능을 위한 가슴 속 압력과 뱃속 압력, 우리 대표적으로 예시 들 수 있는 건 필라테스 강사님들도 계시고 요가 강사님들도 계시죠. TRA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베가로근, 트랜스버스 어비도미니스를 좀 약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필라테스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복행근, 베가로근이잖아요. 이렇게 베가로근의 수축을 하면 뱃속 압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를 하는 것이죠. 뱃속 압력이 증가가 되는 걸로 또 가슴 속의 압력의 변화도 유발시킬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근육으로 또 유발시킬 수 있다. 인트로덕션 소개 부분이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얼굴 쪽으로 가면 여기 부분 눈, 귀, 코, 평형기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머리와 목에 섬세한 가동성을 제공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근육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뭐 이 정도만 좀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판에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 판 문장이 3판으로 개정되면서 없어지거나 삭제되거나 뭐 합쳐지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처럼 뒤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 놓을 테니까 이것도 이 판 가지신 분들은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겠구나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판 문장 뭐 호흡이랑 씹기 이런 거는 11장에서 얘기를 한다. 이게 3판에서 맨 뒤 문장으로 빠졌거든요. 이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3판에 추가된 문장이에요. 2판에는 없는데 3판에 추가되어 있는 문장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서 굳이 적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몸통뼈대에 있는 척추에 있는 많은 근육들이 이런 몇몇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원론적인 얘기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뼈대 근육들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는 길이, 모양, 섬유 방향, 단면적, 그리고 관절에 대한 지뢰작용을 고려하며 매우 다양하다. 척추 부분이 진짜 근육이 다양해요. 그래서 한 2, 3주차가 될 것 같은데 막 그 화살표 방향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소개 부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러한 다양성은 무거운 물건을 손으로 들어올리고 이동시키는 동작에서부터 생생한 대화를 위한 머리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근육에 부과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다. 문장을 한번 뜯어보자면 근육에 부과되는 다양한 요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장인데요. 이 다양한 요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요구가 크다,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큰 요구가 있을 수 있고요. 큰 대자 써서. 그리고 요구가 좀 작다, 작은 요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큰 요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가지고 큰 요구에 예시를 들었다라는 문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작은 요구는 상대적으로 미세한 움직임이라는 건 좀 작은 요구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을 좀 그냥 원론적인 얘기는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척추는 뭔가 큰 힘도 발휘를 하고 미세한 움직임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맥락적으로 고려를 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위에서 얘기했죠. 길이, 모양, 섬유 방향, 단면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이유가 큰 움직임부터 작은 섬세한 움직임까지 다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읽어가면 유만이 좀 맥락적으로 파악이 되면서 뭔가 우리 치료적으로 재활적인 지혜,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양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몸통뼈대 근육, 척추에 있는 근육들은 신체의 다양한 영역을 가로질러요.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고 있는데 우리가 숄더 파트에서 살펴본 등 세모근이라는 거 특히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좀 여기에 많이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밑에 나오죠. 한번 보시면 등 세모근은 팔다리 뼈대라고 하면 그냥 팔다리인데 숄더가 팔다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숄더 조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등세모근은 어깨 관절 내에 빗장뼈와 어깨뼈 그리고 몸통뼈대 내 척추와 머리뼈에 부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등세모근이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학부생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필라테스 강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기초를 다지는 느낌으로 등세모근은 세 가지로 나뉘죠. 위와 어퍼 트라페지우스 이렇게 약어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중간 등세모근, 미드 트라페지우스, 그리고 아래 등세모근, 로어 트라페지우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몸통 뼈대 내에 척추와 머리뼈에 부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특히 어퍼 트라페지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머리뼈에 부착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척추에 부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해부학적인 내용을 얘기한 거고요. 이 중에서 위등세모근 가지고 예시를 들고 있어요. 위등세모근에서의 염증으로 인한 보호성 방어는 팔과 머리, 목 영역의 전체에서 일어나는 동작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척추와 머리뼈만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등세모근은 척추에 붙어 있다. 척추에 붙어 있다라고 설명을 먼저 시작했어요. 척추에 붙어 있는데 척추에 붙어 있는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팔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강독을 지금 처음부터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얘기 드리는 뉘앙스를 좀 여기서 이렇게 좀 떠오르실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재활적인 관점, 치료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때 그 관절만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관절만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게 맞는데요. 관절만 보진 않으셔야 돼요. 관절 외에 인접관절이라고 하죠. 그 근처에 있는 관절들도 같이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접관절들만 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 관절도 중요한데 그 관절에 더불어서 인접해 있는 관절들도 보시는 그 관점이 생겨야지 재활적인 관점이 커질 수 있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보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턱관절 치료하는데 발바닥에 근막을 늘리는 뭐 치료를 한다.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말이 돼요. 다 인접되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 있는 걸로 예시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북목으로 인해서 목이 앞으로 빠져서 윗등세모근이 이렇게 타이트해졌다. 상부등세모근이 타이트해졌다. 이러면 머리에 있는 움직임의 영향으로 위등세모근이 타이트해졌는데 얘가 이어지는 부분이 숄더까지도 가니까 스캐플라도 앞으로 잡아당기면서 라운드 숄더가 만들어지고 이 상태가 고착화된 관절에서 어깨 올림, 그러니까 팔을 올리는 동작 같은 것들이 나오면 임핀지먼트, 끼임 증후군, 충돌 증후군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사실 재활 워크샵 같은 거 가시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걸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강독 강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문장, 전문 용어로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걸 이게 이 말이네라고 알아보는 문해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키우는 강의다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테크닉 워크샵 이런 것들도 코로나 전에는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전에 좀 근거를 세워놓고 강의를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플 때 왜 위등세모근 어퍼 트라페지우스 근육을 풉니까? 라고 물어보면 뉴만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런 문장의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강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강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자나 고객에게 강의를 잘해주는 전문가가 저는 앞으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으로 좀 내가 하는 치료나 재활의 근거, 레퍼런스를 잡아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의 1차적인 목표, 인트로덕션은 그냥 좀 가볍게 보려고 주석을 많이 안 달았는데 어쨌든 1차적인 목적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좀 이따 1차적인이라고 나오는 게 거의 이거 주된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좀 읽기가 편해져요. 1차적인이라는 거.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요. 이따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몸통뼈대 근육들의 구조와 기능을 밝히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자세의 정렬 불량, 변형, 불안정,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근육의 손상, 연축, 과도한 뻣뻣함 또는 약화, 그리고 마지막 광범위한 목 등 통증과 같은 기능 손상.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제가 색깔을 좀 바꿔놨죠. 긴 문장인데 이렇게 좀 구조화를 시키시면
문장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요 첫 번째 문장은 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은 관절, 우리 그 해부학을 배우면 계통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시스템. 관절계가 있고 뼈대계가 있고 근육계가 있고 신경계가 있고 이런 것처럼 해부학적으로 돌아간다면 이건 관절에 대해서, 조인트에 대해서 좀 초점 맞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문장은 여기 대놓고 나와 있죠. 나 근육이다. 근육에 대한 내용이다. 머슬, 근육에 대한 내용을 쭉 나열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근육과 관절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기능 손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고 통증과도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들 머릿속으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걸 텐데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기와 씻기 같은 경우에는 11장에서 제시된다. 아까 전에 2판 앞에서 뒤쪽으로 빠지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라는 거 여기서 보이죠? 2판 가지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11장은 한번 회독을 할 때는 스킵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챕터는 제가 12장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힙 조인트가 시작되거든요. 힙, 니, 앵클, 게이트 요렇게 쭉 달릴 예정이니까 이번에 신규로 등록하신 분들은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실지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트로덕션 끝났고요. 오늘은요 좀 기존에 재등록하신 분들은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신규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렵고 이거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뭘 배운 거지 싶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경계 얘기가 나와요. 보통 제가 신경계 얘기가 나오면 스킵했어요. 앞에서는 특히 숄더도 그렇고 이렇게 스킵하면서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뉴만은 근골격계를 이해하는 운동학이잖아요. 그래서 신경계는 뉴만 선생님이 앞에서도 사실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고요.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대놓고 신경이 중요한 거 너네도 알지 하고 앞에 빵 배치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이 뇌와 척수라는 중추신경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강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뇌와 척수 중추신경계고요. 뇌신경이랑 척수신경이라고 쉽게 말하면 가지가 이제 뻗어나가면 말초신경계라고 하거든요. 말초신경계의 시작은 척수부터 시작이에요. 척수신경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즉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말초신경계가 신경이 쭉 타고 내려가서 여기서 야 따봉, 엄지 따봉해, 그럼 이렇게 따봉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말초신경계인데, 다른 파트는, 팔다리 파트는 여기 이쪽에 있는 신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거는 그냥 따로 공부하시면 되겠다 싶었는데, 척추 부분에서 지금 신경이 나오는 건 척수에서 빠져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여기 부분은 좀 잡아드리는 게 신경계 공부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좀 1시간,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그 미리 배포해드린 사진들 있죠. 각자 태블릿이건 출력을 하셨든 그 자료를 옆에다 두시고 필기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경계에 대해서 지금 아예 모른다고 하더라도 녹음하신 거 들으면서 복습하시면 자기 거 될 수 있게 강의를 할게요. 자, 이제 신경지배에 대해서 43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목과 몸통의 근육들에 대한 신경지배의 구성을 이해하는 것은 전형적인 척수신경 뿌리 형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2판에서는 조직화라고 표현했거든요. 원서에서는 2판, 3판 동일하게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뭐 바꾸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둘 다 비슷한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비교적 2판보다는 근데 3판이 좀 세련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판 가지신 분들은 좀 3판에 바뀐 해석을 좀 적어 놓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각각의 신경뿌리는 앞신경뿌리와 뒤신경뿌리가 합쳐져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통은 우리가 신경계를 그릴 때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안쪽에 뭐 요런 식으로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간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신경이 빠져나간다는 표현 써서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여기가 앞에 안테리어이고 여기가 뒤쪽 포스테리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그려요. 신경계책을 한 번씩 보셨다라면 이렇게 그린 걸 보셨을 텐데 이걸 이렇게 약간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려고 뉴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뒤쪽은 여기인 거고요. 여기가 앞쪽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사람이 옆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포스테리얼이 뒤쪽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다 뒤. 폰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좀 확대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 다 뒤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얘는 앞쪽이니까 다 앞 이렇게 앞이라고 써져 있는 거. 이 정도만 우선 기본적으로 파악을 할게요. 자, 자세히 보면 이제 앞신경 뿌리라는 게 있어요. 앞신경 뿌리는 근육과 자율신경 계통과 관련된 효과기관에 대한 운동성 명령을 제공하는 날 축삭들을 포함한다. 여기 검은색 보이드체로 제가 독자적으로 표시한 거거든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줄을 쳐주시고 우선 수정을 할 내용은 여기 1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1차적이다, 1차적인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세련되게 바꾸시는 게 좋거든요. 주로라고 바꾸시는 게 맞아요. 프라이머러리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1차적으로라고 한글판에는 해석을 했어요. 근데 사전 쳐보시면은 1차적으로라는 얘기 그 단어 자체도 없어요. 강독 계속 하신 분들은 요거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바로 반사적으로 이제 보이실 텐데 앞신경 뿌리는 주로 근육과 자율신경계 계통과 관련된 효과기관에 대한 운동성 명령을 제공하는 나의 축삭을 포함한다. 인데 요거 자율신경계도 그냥 오늘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앞신경 뿌리는 주로 근육인데 근육이라는 걸 다른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효과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효과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거든요. 신경계가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어딘가에 뭔가가 완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완수되는 개념이 근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야, 저 친구 너무 좋은데 따봉해, 엄지척해 라고 명령을 내려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을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펴게 만드는 근육이 효과기인 거예요. 그래서 효과기라고 하는 효과기관이라고 우리 책에 나와 있죠. 효과기관이라는 건 근육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아까 전에 말한 자율신경계통과 연관해 지으면 우리 내장기관 같은 것들도 될 수 있어요. 심지어 혈관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사람이 흥분하면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교감신경이 뭐 활성이 되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뭐 동공이 축소가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심장이 빠르게 뛴다라는 것이 나올 때는 심장이 효과기가 또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해부학에서 신경계를 좀 체계적으로 배우셨다라면 지금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그리고 이렇게 기초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없을 거예요. 대학 강의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효과기관의 근육이 그러니까 효과기관과 근육을 표시를 하자면 얘가 여기 이렇게 속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근육에 야 수축을 해라는 명령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게 하니까 나간다, outgoing, 나간다라는 거예요. efferent neuron, 나간다라는 표현을 써서 날신경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는 거. 여기에는 그냥 날자만 써져 있는데 보통 해부학 서적을 보면 날신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날신경. 이렇게까지 적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